자라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에 의해 우리의 가치관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았던 믿음들이 어느 날 문득 의문이 들기도 하죠. 어쩌면 이러한 믿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옳다고 배웠든 당신에게 맞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닌 거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아슬레이의 책 조화로운 부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라이온 북스이며 옮기니는 홍석윤 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2000년 봄 저는 멕시코의 바흐 반도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판가라고 불리는 작은 낚싯배의 뱃머리에 부딪히면서 저는 수정처럼 맑은 물을 흠뻑 뒤집었었죠. 저는 멕시코 본토를 등지고 서서 다음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토니는 머리에 무릎을 묻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낚시 모자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물고기는 입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 야생 짐승 길들이기와 같은 거친 삶을 좋아한다고 확신하였죠. 이 여행은 저의 그런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의 릴이 돌았습니다. 미끼가 해저 깊숙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윙윙거리는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그 소리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스페인 가이드 도밍고가 소리쳤죠. 청새치야, 청새치. 제임스, 청새치라고. 저도 토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 정말 힘이 대단한걸? 청새치는 이 일대 해역에서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녀석이죠. 토니는 벌떡 일어서서 저희 리를 쳐다보고 배의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와, 제임스, 이 녀석 1000파운드는 더 나갈 것 같은데? 저는 미끄러져 심하게 구부러진 낚싯대 쪽으로 넘어질 뻔하다가 허리띠를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토니가 계속 소리를 질렀죠. 잡아당겨, 제임스. 잡아당겨. 저는 낚싯대를 받침대에서 빼냈습니다. 물고기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 다음 1시간 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고통과 공포였습니다. 그 배에는 큰 고기를 낚을 때 쓰는 갑판에 고정한 회전 의자가 없었죠. 저는 다리를 작은 배 양쪽에 닿도록 쫙 벌리고 서서 버텨야 했고 물고기와 계속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마 평소 1년 동안에도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을 겁니다. 1시간 반 동안 내내 버티고 서서 낚싯대를 잡아당기는 동안 어깨와 등 밑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고 다리 근육은 죽을 만큼 아팠죠. 바다낚시 가자고 부추긴 토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망할 놈의 물고기가 싫었죠. 도밍고와 토니는 옆에서 계속 큰 소리로 저를 응원하였습니다. 다 잡았어, 제임스. 조금만 더 힘을 내. 30분 동안 제가 3번 당기면 그 녀석은 5번 당겼습니다. 그 강력한 야수는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올라 회전과 발길질을 하였고 그 녀석의 꼬리는 바다 깊숙한 곳으로 잠기기 전에 햇빛을 받아 파란색, 은색, 초록색으로 반짝였죠. 녀석과의 밀고 당기기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춤은 맹렬하게 계속되었죠. 결국 청새치의 거센 저항은 약해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녀석의 시대가 끝나고 제가 승자가 된 것이었죠. 그 녀석을 완전히 감아 올리는 데는 몇 분이 더 걸렸습니다. 제 몸무게의 5배, 그놈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물고기였습니다.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완전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들은 저의 아픈 등을 때리고 쓰다듬으며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고 여러 각도에서 그 녀석의 치수를 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도 혼이 빠져 있었죠. 모든 것이 두절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배까지 합류했고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저의 상은 청새치보다는 모든 사람의 칭찬이었죠.
마지막 순간에 저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낚싯줄을 잡아당기면서 끝까지 집중했지만 수면 바로 아래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녀석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이 고귀한 짐승이 저에게 잡히기 전에 자신의 생애에 자기 일을 다 완수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녀석은 세계라는 수족관에서 새끼들의 엄마였을까? 그 새끼들은 제 엄마를 그리워할까? 저는 즉시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하였죠. 제임스, 너는 목표를 달성했어. 충분한 보상도 받았고 어차피 그렇게 될 운명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저는 마지막 순간에 그 녀석을 똑바로 보지 못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마치 신처럼 행동해야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포획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녀석의 크고 혼란스러운 눈을 응시하였죠. 녀석의 피곤함, 두려움, 배신감이 그대로 느껴졌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했을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주위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자격 없는 영웅에 대해 멀리서 떠드는 소리처럼 작게 들리더니 제 마음의 소리가 공허하게 크게 들려왔습니다. 나의 목표는 이게 아니었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저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잡기 위해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도밍고가 작살고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였죠. 청새치의 삶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동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확실한 생각이 내 몸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움켜잡고 말하였죠. 그만. 저는 청새치가 순진하게 삼킨 갈고리 밑부분을 잡고 녀석의 강한 턱에서 재빨리 뺐습니다. 이제 녀석은 자유가 되었죠. 최후의 순간 녀석이 나와 눈을 마주친 것은 겨우 1초도 되지 않았지만 녀석이 헤엄쳐 바다로 가버리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녀석이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 마음속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에게 강력한 인생 교훈을 준 녀석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죠. 제가 토니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그가 뒤로 물러서며 말하였습니다. 멋지네, 이해해. 저는 쉼호흡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을 때까지 제가 얻은 깨달음의 기쁨을 표시내지 않기로 하였죠.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부두로 나갔습니다. 해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명상을 하고 있을 때 60피트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돌고래 2마리가 뛰어오르고 다이빙하고 꼬리를 물 위에 부딪히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죠. 저는 이것이 인생의 모든 여정에 앞서 미리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여행 기록 노트를 열고 이렇게 썼죠. 최종 목적지가 진정한 마음의 열망과 일치하도록 하라. 저는 돌고래들을 한번 쳐다보고서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면 진정한 성취감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저는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을 추구해 왔습니다. 저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자신의 가치에 따른 정의를 찾아야만 했죠. 그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합니다. 당신의 총체적 믿음 체계가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것이라면 당신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겁니다. 청새치가 저에게 준 교훈은 우리가 목표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해서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경험과 신념 체계를 바탕으로 구축된 다른 사람의 진리 버전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죠. 당신이 그동안 걸어온 길에 엄청난 시간과 돈, 관심을 쏟아 부었다 해도 또 그 과정에서 기록을 깨며 엄청난 보상을 목전에 두고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성원을 받았다 해도 어느 시점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과거의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직업이든 관계든 집단적 관계든 당신이 떠난 종교든 당신이 자신의 것이 아닌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지만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최우선 법칙은 인식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이를 알아낸 것에 오히려 기뻐해야 하죠.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옳다고 배웠든 당신에게 맞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의 비전을 완벽하게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비전을 불완전하게 추구하는 것이 더 고귀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